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닥스 함수, 기본 함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의 문제에 등장하는 닥스 함수 중에 좀 쉬운 아이들, sum, count, distinct count, count loss, divide 이렇게 5개의 함수에 대해서 35개의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이 13개의 함수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은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calculate, 그 다음에 filter, all, 이런 sum x,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랭크 x라든지 summarize라든지 이런 닥스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토리 답이 블로그에 가시면 이 답안 파워 BI 파일하고 정답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안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 파일이죠. 정답에는 이제 그 정답이 물론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정답은 제가 안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풀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정답이 노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안 보고 한번 풀어보시고 또 정답 보고 어려우시면 정답을 보고 풀어보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만 그대로 따라 하시다 보면 35개의 문제를 반복해서 각각 5개의 문제와 그 다음에 종합문제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반복 학습을 해서 이 함수들에 대한 울렁증을 좀 극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sum은 이제 sum에는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함수에는 어떤 인자가 들어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뭘 입력을 해줘야 되는지. 물론 이 파워비아이에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측정값 입력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내용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함수를 정복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 sum하고 count 같은 경우, 그리고 distinct count 같은 경우는 칼럼 네임을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데이터 열을 넣어줘, 필드를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만 받습니다. 하나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값이 칼럼 네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로스는 테이블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테이블은 뭐죠? 이런 아이들이죠. 이런 덩어리, 쿼리 덩어리. 그 다음 디바이드는 나눗셈을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분자, 분모가 있지만 이 디바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옵션으로 더 제공하죠.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0으로 나눴을 때 어떤 값으로, 분모가 0일 때 어떤 값을 표시할 건지 여기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씩 문제풀이 하면서 또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을 보시면 이 측정값 테이블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새 측정값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총 매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측정값이죠. 그래서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에 sum을 해줘라. 그래서 이름을 총 매출이라고 해줘라, 그 얘기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측정값에 이 앞에 번호를 제가 적은 거는 이 측정값 밑에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35번까지 번호를 좀 매겨서 변수명을 만드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변수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를 앞에 잘 안 넣지만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sum 괄호 열고, 괄호를 열면 이렇게 가이드가 뜨죠. 그래서 sum 칼럼 네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칼럼 네임의 종류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총 매출이 작성이 됐습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sum의 판매의 매출 금액.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총 수량은 판매 테이블의 수량이다. 썸해라. 썸하고 판매 테이블의 수량을 전부 합한 거. 그 다음 3번, 총 원가. 원가를 다 합한 거죠. 그럼 측정값, 새 측정값, 03, 총 원가. 썸 제품 테이블의 원가 이거를 다 합쳐줬습니다. 다음 4번 각 대여소에서 발생한 대여 건수의 총합. 대여 건수 다 합쳐주면 되겠죠. 예, 여러분 왜 썸을 해줄까요? 그냥 대여 건수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왜 썸을 해주는 걸까요? 예, 이게 반응형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지점들이 있잖아요. 전체 합이 있고 시도 뭐 서울, 부산, 뭐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게 선택되잖아요. 필터가 된다든지 또는 차트에서 선택되면 그 값으로 예를 들면 서울을 누르게 되면 서울의 대여 건수만 집계가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어떤 고정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썸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품 원가 하면 되지 이거 왜 자꾸 이거 집어넣지?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계산을 하는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총 대여 건수는 썸의 대여 건수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 건수 이렇게 선택하고 괄호 닫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매출 이익을 합해라. 새 측정값 총 매출이익은 썸 판매 테이블의 매출이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썸은 인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네. 오늘은 이제 쉬운 친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저런 건 너무 쉬운 걸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쉬운 거부터 한번 또 쉬운 게 낯설어서 아직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빠르게 여기 오타가 있네요. 카운트죠. 카운트 함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 자, 측정값의 새 측정값. 거래 건수는 카운트. 판매 테이블의 판매 아이디. 카운트 할 때는 보통 아이디 같은 걸 많이 찍어주죠. 네. 물론 이 수량이나 이런 판매 금액이나 이런 걸 찍어줘도 카운트는 어차피 이 설명을 보시면 열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이 행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량이나 이런 걸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 값 같은 필드를 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7번 07번 대여 건수의 대여일을 카운트 해보자 그거죠. 네, 대여일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카운트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일 카운트를 했고요. 요거는 같은 날짜가 중복해서 카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1일에 두 번의 대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 대여 이력에는 두 개의 행이 있을 거고 1월 1일, 1월 1일 이렇게 이 두 개의 행이 있을 때 이 카운트 함수는 어때요, 여러분? 2로 값을 구하겠죠. 네, 카운트가 두 개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distinct count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날짜가 유니크한 게 하나 있어. 여기서 이제 고유한 값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유니크한 거를 카운트하는 함수고 카운트는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거죠. 네, 8번 또 해보겠습니다.
8번은 08 거래처 수를 거래처 코드 가지고 구해봐라 그 얘기죠. 거래처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ID, 코드 이런 게 카운트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 괄호 닫았고요. 다음 9번은 09 제품 수 제품 여기 또 그 제품 코드를 사용해서 카운트를 했습니다. 제품 코드 닫고 그 다음 10번 총 판매 건수 건수죠. 건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여기도 판매 아이디네요. 네, 이렇게 카운트에 대한 거를 다 해보셨습니다. 이번엔 distinct count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예. C가 하나 빠졌네요. distinct count 함수 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측정값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일지 같은 경우에 날짜가 같은 날 여러 건이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그게 카운트는 이거를 다 그 건수로 잡아주는 반면에 디스팅트 카운트는 이거를 유니크한 거, 고유한 것만, 그러니까 하루 동안 10건이 발생했다. 그럼 카운트는 10을 돌려줄 테지만 디스팅트 카운트는 2를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거래처 수. 그래서 거래처지만 이 중에 중복은 하나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distinct count 판매의 거래처 코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12번 예, 대여 소수가 쭉 있는데 예, 대여 이력에서 그 중에 대여서 번호가 고유한 것만 골라라 카운트해라 그 얘기죠. 고유 대여 소수 distinct count. 여러분 요거 제가 저거 어떻게 했지? 예, dis 이렇게 치면 dis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포함된 아이들이 쭉 나오죠. 이때 distinct count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탭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엔 엔터를 한번 또 쳐볼게요. 엔터를 쳐도 똑같이 자동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력의 대여서 번호. 그러면 대여서 번호가 고유값이 몇 개가 있는지 계산을 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 13번 하겠습니다. 13번. 고유 제품 분류 수는 distinct count 제품의 분류 코드죠. 코드 가로 닫고 이렇게 13번까지 만들었습니다. 14번 고유 제품 수는 distinct count 판매 테이블의 제품 코드. 네. 그다음 마지막 이제 그 distinct count 마지막 문제네요. 새 측정값 15번 고유 대여 일수. 대여 일수가 전체 대여를 한 카운트가 아니고 실제로 대여가 발생한 날이 몇 번 있었는지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distinct count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일. 네. 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반복 학습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네, 이번엔 카운트로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로 16번. 카운트로스는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달라졌죠. 테이블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큰 꼭지들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총 판매 기록수는 카운트 로스. 그래서 테이블이 그런데 테이블이 없네요. 이상한 게 막 나오는데 요 위에 보면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이블 이름들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 테이블의 판매 총 기록수를 구하는 거니까 판매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17번 총 대여 기록수는 카운트 로스 해서 위로 올려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자전거 대여 이력. 엔터. 자, 이번엔 18번. 18번 총 거래처 수. 골 카운트 로스. 그래서 작은 따옴표 해주고 거래처.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번 총 제품 수는 카운트 로스 제품 테이블을 전체에 구하면 제품의 개수가 나오겠죠. 20 총 대여 소수 카운트 로스 자전거 대여 이력 바로 닫고 엔터. 자, 이제 21번부터 25번까지는 디바이드 문제가 5개 나오겠습니다. 디바이드는 분자, 분모, 그리고 만약에 0으로 처리할 값이 그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세 번째의 그 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수치 계산 같으면 0을 많이 적어주겠죠. 새 측정값 21 평균 단가는 디바이드 괄호 열고 분자 부분은 뭐냐면 매출 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수량 하나당 매출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평균 단가니까 이거는 sum 그래서 매출 금액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sum의 판매 테이블의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출 금액이 다 합쳤더니 100억이고 수량이 10개다. 그러면 수량 하나당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억이 되겠죠. 22 이익률은 매출 이익이 분자고 매출 금액이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100원을 팔았는데 매출 이익이 30원이 났어요. 그러면 이익률이 30%겠죠. 그래서 디바이드 그래서 sum 판매 테이블의 매출 이익 그다음에 바로 닫고 분모는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 바로 2번 엔터. 자, 그 다음은 이제 23번부터는 세 번째에 이 수량이 0일 경우 0을 반환하는 측정값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추가가 돼 있죠. 지문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alternate result 이 부분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 평균 단가
여러분 실제 문제에서도 요 세 번째 부분을 사용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모의 문제에도 있죠. 그래서 요런 경우 디바이드인데 이렇게 조건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고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바이드. 그래서 sum 매출 금액 아까 우리 구했던 건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매출 금액을 뭘로 나눠주냐? 수량으로 나눠주는데 분모가 0이면 0이라고 해줘. 그 얘기입니다. 그럼 24번 잠시만요. 네, 24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24번 거치 대당 대역 건수. 그러면 분모가 일단 대역 건수가 될 거고 분자는 거치 대수가 될 것 같네요. 디바이드 sum 거치 대수. 거치 대당 대역 건수니까 대역 건수가 되죠. 대역 건수. 대역 건수를 뭘로 나누냐면 sum의 거치 대수. 대요소 현황의 거치 대수죠. 네, 대요소 현황의 거치 대수 나눠주는데 거치 대수가 분모가 0인 경우에는 0으로 하라고 해줬습니다. 엔터.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25번 이익률. 이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건이 붙었죠. 뭐라고 붙었냐면 매출 금액이 0인 경우, 분모가 0인 경우에 not available NA 값으로 반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그러면 divide sum 매출 이익을 sum 매출 금액으로 나누면 이익률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 분모가 0인 경우에는 여기에 NA not available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닥스에서는 블랭크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not available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25분까지 이제 기본 문제는 다 하셨고요. 네, 이제 중급 함수 문제를 1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중급이라 그래서 뭐 함수 자체가 등급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함수를 지금까지 배웠던 sum, count, distinct count, count loss, divide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디바이드를 sum 가지고 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count도 사용을 해서 또는 distinct count도 사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본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거래당 평균 매출. 거래 일건당 매출이 얼마냐 요걸 보는 거죠. 디바이드에서 분자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매출액의 합계가 돼야겠죠. 매출 금액에. 그 다음에 분모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판매 건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판매 아이디 괄호 2번 이렇게 되면 판매 금액을 매출 금액을 판매 아이디의 개수로 나눠줬습니다. 그럼 한 번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27번 해보겠습니다. 27번 거래처당 평균 매출. 그래서 디바이드 괄호 열고 여기는 어때요? 이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는 사실은 이제 그 카운트를 해도 같은 값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처 수를 고유 거래처 수로 구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그리고
사용 함수에도 distinct count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distinct count를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ide sum 매출 금액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을 뭘로 나누냐면 distinct count 해서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 엔터. 28번 제품당 평균 매출을 구해 보겠습니다. 매출 금액을 이제 제품 수로 나누는 건데 방법은 뭐 카운트를 쓸 수도 있고 디스팅 카운트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카운트 로스를 써서 카운트 로스의 특징은 뭐죠? 예, 입력값으로 테이블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품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값이 주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28번 제품당 평균 매출은 디바이드 썸 매출이죠. 판매 매출 금액을 뭘로 나눠주냐면 카운트 로스 테이블의 행수를 구하는 거죠. 제품 테이블의 행을 구했습니다. 29번 해보겠습니다. 29번은 대여소당 평균 대여 건수인데 대여소가 이제 고유값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distinct count를 사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29번 대여소당 평균 대여 건수 divide sum 테이블 자전거 대여 테이블의 대여 건수 이거를 뭘로 나눠주냐면 distinct count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소 번호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여 이력에 보면 예를 들면 1일 날도 삼성동 강남 삼성동 뭐 대여소에서 10건 그다음 2일 날도 삼성 대여소에서 뭐 5건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또 대여 이력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별로 보자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카운트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울 삼성 대여소는 전체가 몇 건이냐, 그다음에 뭐 강서 지점은 몇 건이냐 이런 식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distinct count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30번 가보겠습니다. 30번 평균 매출액 divide sum 매출 금액이 있죠. 판매의 매출 금액을 뭘로 나눠주냐면 판매 건수 카운트 판매 아이디 이렇게 해줬습니다. 평균 매출액. 자, 31번 거래처당 총 거래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31번 거래처당 총 거래수. 이거는 이제 거래처 거래 건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처가 거래를 몇 번 했는지 횟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횟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디바이드 카운트 뭐를 카운트 하면 되겠습니까? 거래수를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판매 테이블의 판매 아이디가 판매 횟수잖아요. 거래 횟수입니다. 그래서 요 판매 횟수를 뭘로 나눠주냐면 distinct count 해서 거래처 코드로 나눠주게 되면 거래처별로 판매 아이디가 몇 개씩 생성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되게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고유값과 그 다음에 고유값이 아닌 경우를 결합해서 이 거래처 고유값 단위에 판매가 몇 번 일어났는지, 몇 번 중복되고 있는지 요거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2번도 유사한데요. 3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32 제품당 총 거래수 디바이드,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품 하나당 판매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니까 분자가 카운트, 그래서 판매 아이디, 그 다음에 디스팅트 카운트, 제품 코드, 제품 하나당 몇 건의 판매가 이루어졌냐. 33번 대여소당 총 대여 건수. 분자는 총 대여 건수가 될 거고, 분모가 이제 유니크한 대여소 카운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새 측정값 33번 대여소당 총 대여 건수는 디바이드, 그래서 sum, 대여 건수를 합쳐줘야죠. 대여 건수,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 건수를 뭘로 나눠주냐면 distinct count, 대여 번호,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대여 건수를 유니크한 대여소 번호로 나누면 대여소당 몇 번의 대여 건이 발생했는지 볼 수 있겠죠. 네, 34번 거래처당 총 거래 금액 만들어 보겠습니다. 34 거래처당 총 거래 금액 이퀄 디바이드, 거래 금액이 이제 분자가 되겠죠. 판매의 매출 금액, 분모가 이제 거래처들의 고유 개수,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죠. 35번 대여소당 총 이용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가 이용거리 합계가 들어갈 거고, 분모에는 대여소 번호의 고유값이 들어가면 대여소 하나당 전체 이용거리를 계산하게 되겠죠. 35 대여소당 총 이용거리는 디바이드 sum, 이용거리가 들어가야죠. 이용거리, 그 다음에 distinct count 해서 대여소 번호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여소당 총 이용거리까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글에서는 중급함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인자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급함수 또 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이런 다른 캘큘레이트라든지 필터랑 자주 쓰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